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어제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2024 한미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어제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인디애나 연쇄살인범 소유의 농장에서 만여 개의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유해가 불에 타거나 부서진 상태로 실온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MBC 시카고가 보도한 좀비 매미가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미를 좀비로 만드는 치명적인 성병이 있으며 이미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우체국 방문을 통한 여권 신청과 갱신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어제 미 최대 통신사 AT&T가 약 4개월 만에 미 전역에서 또다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가 픽업 트럭인 툰드라 약 10만 대와 SUV 약 3,500대를 리콜합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인공지능 AI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위네카 교회에 있는 나홀로 집에 촬영 주택이 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은 2주 전 10년 만에 두 번째 매물로 나왔죠. 판매 가격은 $525만.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비행 중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어제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2024 한미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김동수 민주평통 상임위원,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 인권의 실상과 과제를 진단하고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기령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장입니다. 어려움을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탈북민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가장 친근한 이웃이 되자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우리가 문을 연다는 우리의 마지막 영원이 평화통일 아닙니까? 그 평화통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개선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한테 바로 피부에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날 포럼의 축사는 진한순 민주평통운영위원과 정용상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위원장, 동성철 민주평통 사무처 사무차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가 맡았는데요. 박혜영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회 사회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세션 1에서는 한국과 미국 전문가 4명이 참여해 북한 인권 실상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은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김동수 국가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서희탁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제21기 출범 당시 신설된 인권 탈북민 지원분과의 간사로 선출돼 활동 중인 김동수 INSS 자문위원은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이날 토론에서 우리는 북한 내부 인권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교육하는 것, 나아가 젊은 세대들의 교류 협력 도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남한의 젊은 세대들이 대북관이라든가 통일관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요새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실상을 잘 모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북한 알리기, 실상을 있는 그대로 좌우 정권에 관계없이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남한에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미국에서 오히려 그런 NGO 단체들, 수잔 솔티 여사라든가 진한순 여사님 같이 북한 알리는 이거는 남한보다 더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매해 와서 또 합류해서 이제 북한 알리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탈북민들을 활용한, 이용한 이런 북한의 정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젊은 세대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꼭 갈라서 보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교육혁명, 체육, 문화, 예술 등을 방문하든가 이거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는 전면적인 대북 정책, 평화 정책으로 이제 필요할 때가 되잖아요. 특별히 이날 일부의 발제자로 나선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최선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는데요. 정보에 굶주린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정을 돕는 뉴스 콘텐츠 등의 제공도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an be improved through continued efforts from civil society groups, by governments to spotlight or highligh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human rights record, applying pressure on them by holding them accountable to the same standards that we hold other governments accountable to on human rights. Yeah, I think events like this are excellent because this does shine a spotlight on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Broadcasts, radio, television, other channels for push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also really helpful because it helps create an informed citizenry in North Korea who can better advocate internally. So then you have the combin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 for change. 특히 시카고 협의회에서는 2014년 미주 의회 최초로 일리노이주 상하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연방정부의 탈북자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죠. 또 지난 5월 22일 시카고 시의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규탄,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 또 미국 내 탈북민 지원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이날 포럼에는 월터 바넷 시카고 부시장이 직접 방문해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 측에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The Chicago City Council hereby recognize and commend the efforts of the Korean American Friendship Network and the Chicago chapter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n fighting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toward its own citizens. Be it resolved, Vice Mayor and Alderman Walter Burnett Jr. Thank you. 또한 오후 4시부터 재개된 세션 2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주제로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요.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와 최진욱 드폴드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수잔 솔트가 이끌고 있는 디펜스 포럼 재단은 북한 인권 활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 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솔트 여사는 모든 탈북민들에게 북한 인권과 민주화 활동의 데모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그에게 포럼 참여 소감과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Just so impressed by w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done in Chicago to raise awareness of this issue, to bring in people from South Korea, from Washington, D.C., but also local officials. The vice mayor is here, Vice Mayor of Chicago's here. Well, first of all, we need to continue to pressure. I'm going to talk about this from governments, and then I'm going to talk about what we can do as individuals. But right now, we're hopeful about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We have to use the mechanisms that are existing, but we have to realize that the United Nations, there's going to be limitations because the United Nations is such a corrupt institution. It really needs to be. But we have bad actors in the Security Council that don't care about human rights, that thwart the ability to advance the North Korea issues on the world stage. So that's why we have to be active citizens, and I'm a big believer that we need to empow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getting information in North Korea.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동성철 제21기 민주평통 사무차장과 박항민 미주지역 과장을 만나봤는데요. 이번 포럼 개최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의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실적을 가지고 계시고 며칠 전에 시의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그 활동을 해주셔서 시카고가 다른 도시와 달리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21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의 대표적인 그 활동 목표의 첫 번째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개최를 하게 결의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제화하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다른 미국 전역에 비춰봤을 때 시카고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회장님이 주도해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어제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시민단체 활동가 로렌스 햄, 노동운동 지도자 파트리샤 캠포스 메디나 후보를 제치고 오는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오전 5시 30분까지 개표가 90%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가 75%를 득표해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는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됩니다. 인디애나 연쇄살인범 소유의 농장에서 약 10,000여 개의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 팍스뉴스 등은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의 하나인 허브 바우마이스터 소유의 퍽스 할로우 팜에서 까맣게 타부서진 뼈 조각 약 10,0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993년 8월에 실종된 제프리 존스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개의 DNA를 포함해 피해자로 드러난 시신의 수만 12명인데요. 많은 유해가 불에 타거나 부서진 상태로 신원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허브 바우마이스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최소 25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현지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2005년 FBI 보고서에 따르면 바우마이스터는 연쇄살인범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1996년 바우마이스터의 15세 아들이 집에서 뼈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됐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도주하던 중 스스로 총을 쏴 숨졌습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4일 NBC 시카고가 보도한 좀비 매미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매미를 좀비로 만드는 치명적인 성병이 있으며 이미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합니다. 커네티컷 대학교의 곤충학자 존 쿨리는 공상과학소설보다 더 이상한 실제 문제라며 이것은 성적으로 전염되는 좀비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에서 매미의 최대 10%가 감염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2024년 매미떼 출현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미주리주 관리들은 이 질병의 배후에 있는 곰팡이가 이미 그곳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비집 곤충학자 타다 앙커스키는 샌루이스 남쪽 지역에서 이 곰팡이가 확인되면서 감염된 표본 중 하나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곰팡이 기생충은 마소스포라, 시카디나라 불리며 특히 주기적으로 매미를 공격합니다. 1단계에 감염된 수컷 매미가 마치 암컷인 것처럼 날갯짓 신호를 보내도록 해 감염된 매미를 좀비 곤충으로 만들어 더 많은 곰팡이를 퍼뜨린다는 것이 커네티컷 대학의 설명입니다. 쿨리는 흰색 곰팡이가 수컷을 점령하고 생식선이 몸에서 찢어지고 백악질 포자가 주변의 다른 매미에게 퍼진다며 이 곰팡이는 매미를 통해 다른 매미로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 매미들은 완전히 곰팡이의 지배를 받아 걸어다니며 죽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쿨리는 이 곰팡이가 새들에게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마지 헤로스 의원과 수정 컬린스 의원 등 여야 상하원 의원 4명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의원들은 어렸을 때 입양되고도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체국 방문을 통한 여권 신청과 갱신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연방우정국은 이번 달부터 여권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정국은 최소 주 3시간은 방문 고객들의 여권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방문 접수 시에도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이 권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200여 곳의 연방우정국 지점에서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미 전역의 4,800여 곳의 우체국에서 여권 서비스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미 최대 통신사 AT&T가 약 4개월 만에 미 전역에서 또다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날 AT&T는 많은 고객에 타 통신사 고객과 통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AT&T 이용자 간의 통화는 가능하며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T&T는 얼마나 많은 고객이 이 같은 문제를 겪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서비스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신고 수는 증가했으며 오후 6시께부터 신고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 도시는 시카고를 포함해 뉴욕, 필라델피아, 댈러스, 피츠버그입니다. 미국에서 토요타가 픽업 트럭인 툰드라 약 10만 대와 SUV인 렉서스 LX 600 럭셔리 약 3,500대를 리콜합니다. 어제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운전 중 엔진 출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겁니다. 해당 차량들 중에 일부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 엔진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거친 주행 등을 할 경우 엔진이 완전히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콜 대상 차량은 2022년형, 2023년형 일반 가솔린 툰드라와 LX 600입니다. 하이브리드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툰드라의 경우 가솔린형과 하이브리드형이 있는데요. 토요타는 리콜 결정만 내렸고 구체적인 무상 수리 시점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네카 교회에 있는 나홀로 집의 촬영주택이 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은 2주 전에 10년 만에 두 번째 매물로 나왔죠. 판매 가격은 $525만. MBC 시카고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질로우에 등록된 이 집의 매물 현황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이 놀스쇼어 저택은 조건부 매물로 나와 있으며 구매자가 대기 중입니다. 671 노스 링컨 애비뉴에 위치한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주지아식 주택은 댄 메카나 그룹이 리스팅했습니다. 2012년 당시 판매 시점보다 200% 이상 가격이 상승한 $525만 가격이 책정됐죠. 현재 소유주는 2012년 3월 이 주택을 $158만 5천 매입했습니다. 진로 목록에 따르면 이 주택은 2018년 완전히 개조 및 확장됐는데요. 더 메케나 그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홈투어 영상을 통해 새로 리모델링한 이 집이 살기 좋은 공간을 거의 2배로 늘리고 최첨단 스포츠 코트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이 주택에는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영화관과 세탁실 2개, 헬스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중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비행 중에 음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위험이 비슷하다는 경고입니다. 독일 항공의학연구소 연구진은 기내 압력이 낮은 비행 환경에서 술을 마시면 혈중 산소 수치가 낮아지고 심박수가 높아져 특히 수면 중인 승객에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의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8세에서 40세 사이의 4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수면 실험실의 참가자들의 산소 포화도가 약 96%, 심박수는 분당 64회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모의 비행기 앞 실험실에서 술을 마시고 잔 참가자의 경우 산소 포화도는 약 85%로 떨어지고 분당 심박수는 88회로 증가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면 저산소증으로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높은 고도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데다 또 여기에 술까지 마실 경우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고 또 혈중 산소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기내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인공지능 AI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1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AI 기술이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지만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합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오픈 AI 전현직 직원 각각 7명과 4명, 구글 딥마인드 전현직 직원 각각 1명씩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 또 잘못된 정보,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업은 이윤 추구 목표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기업 내부의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이들 직원들이 회사와 또 광범위한 기밀 유지 계약으로 우려를 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대에 약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지만 오후 들어 인해 맑게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80도로 웃돌면서 상당히 후투업한 날씨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6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예보됩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